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으셨죠, 최근에.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백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나 이런 거. 그 뒤로는 뭐 딱히 뭐 별다른 일도 없고 단순히 이제 사람 만나는 일만 좀 피하고 있다 보니까 아하, 별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항상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길 바래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백묵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뭐 귀신이 왜요? 막 나오고 무섭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옛날에도 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또 레전드 한번 쓰셔가지고.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한 분 더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에피타이저식으로 깔아놓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뭐 들어봐야 알겠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때는 2010년도예요. 이게. 그때가 이제 제가 전문대 졸업장이라도 따놓자 생각해서 2009년도에 남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조금 늦게 대학을 입학하고 2010년도에 2학년이 되면서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낮았고 예. 그 낮은 대학에서도 심지어 제가 다니던 과가 바닥권이었어요. 순위가, 취업률이. 그래서 제가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취업계를 내면 2학기 때 대부분 나갔는데 저는 바로 교수님이랑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2학년 되자마자 바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나 가던 곳은 오늘 내일 하던 아버지 회사로 갔고요. 근데 아무리 오늘 내일 하던 회사라도 최소한의 사람이 필요했어가지고 제가 2009년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 친구의 아들,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2009년도 여름방학 때랑 겨울방학 때마다 일을 도와드리러 가면서 봤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죽도 잘 맞고 친분도 그래서 좀 쌓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를 실제 별명인 덕후라고 말할게요. 저거, 오덕할 때 그 덕후요? 예. 네. 근데 이 별명은 이 친구가 항상 애니메이션 이야기랑 쉬는 시간에 항상 애니메이션만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 자체로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자기 형제랑 그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게 그렇게 닭살 돋는다. 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러달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좀 알아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2010년도 4월 정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이가 됐었어요. 근데 5월부터는 또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당시 영업을 주로 하시고 남는 시간에 현장 지원을 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총무 회계를 보고 있었던 저희 친누나, 그리고 현장에는 덕후와 저,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총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거리가 줄다 보니까 일당직으로 일하셨던 아주머니가 며칠 나오고 며칠 못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6월쯤에 그만두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만두시고 한 달이 조금 안 됐던 시점부터 이 덕후 친구가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첫 시참 때 25살 때 배달을 하다가 큰 사고를 겪을 뻔하고 그 뒤로 다시 귀신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히 안 보이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주변 시나 순간적으로 검은 연기 형태로 순간 싹 보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 경우는. 하지만 너무 찰나의 순간들이었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당시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헛것 또는 정신병으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제가 나타냈던 때였어요. 그런데 덕후가 어느 날부터 같이 일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주변시로 뭔가 쓱 지나가는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휙휙 돌리면서 흠칫흠칫 놀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보이던 때와 방향에 맞게끔 딱 돌아보면서 흠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참다가 물어봤죠. 요즘 뭘 그리 흠칫거리냐면서. 그러니까 덕후가 요즘에 이토준지인가?
그 좀 공포과 괴기한 만화 그리시는 분, 그 네.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막 헛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거 보니까 정신 피폐해져 갖고 보이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그만 봐라고 말을 했고, 덕후도 그래야겠다고, 요즘 꿈자리도 계속 사납고 몸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더위가 완전 절정이었던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덕후네에서 덕후 아버지랑 한잔 했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시던 아버지한테는 이게 낙이셨거든요. 이제 지인들이랑 술 한잔 하시면 택시 타고 오셔도 되는 거리인데 저를 꼭 불러갖고 지인들한테 저를 소개를 하셨어요. 이렇게 아들이 나이 먹고 내 말 잘 듣는다고, 나이 먹고도. 그런 게 유일한 낙이셨던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덕후네 집으로 가서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덕후네 집 층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순간 음식 상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구토가 나올 뻔한 냄새였거든요.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두 집 중에 한 집이 음식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다가 제대로 밀봉 안 해갖고 냄새가 퍼졌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코를 막고 배를 눌렸죠. 그러니까 덕후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덕후도 문을 열자마자 우억 하면서 와, 이 문 냄새고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던 제 아버지랑 덕후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나오시는데 세 분은 전혀 냄새를 못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덕후랑 아니 이 냄새가 안 난다고요 하면서 술을 얼마나 드셨으면 후각을 상실하셨냐고 말씀드렸지만 세 분은 오히려 저희를 보면서 얘들이 무슨 도구 소리냐라는 표정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마중을 받은 채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부터 덕후가 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성격은 여전히 뭔지 모를 애니의 한 장면인 듯한 일본어를 외치면서 똘끼 있게 파이팅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뭔가 점점 검게 찌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게 색칠이 돼야 된다 해야 되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는 이 똘끼 가득한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차 진짜 병든 닭마냥 일할 때 종종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날 잡고 걱정 반 그러면서 또 그렇게 애가 막 꾸벅꾸벅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화난 반으로 물어봤죠. 근데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사장의 아들이고 다른 직원 한 명 있는 직원조차도 제 친누나고 그런 가족 회사에서 제가 뭐라 하게 되면 안 좋게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다가 이제 그날도 오전에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길래 그때는 제가 못 참고 말을 했어요. 야, 커담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리 정신 못 차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덕후가 당시 기억으로는 안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다고. 네 그 예전에 우리 집에 그 사장님 모시러 왔을 때 그 냄새 맡고 난 뒤로부터 꿈자리가 더 안 좋아지더만 요즘은 가위도 계속 눌린다면서. 오. 근데 가위 눌릴 때마다 뭔 귀신 하나가 그 하나도 아니고 한 3-4씩 나와가지고 막 내 몸 완전 막 짓눌린다면서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갖고 계속 밤을 새다 보니까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폐를 끼쳤다.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돌려 말했죠. 아니 일할 때 졸고 뭐 하는 거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네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뭔 꿈이 이상하고 가이고 귀신이냐 아직도 그거 보냐고 만화 이상한 거 보냐고 하니까 그 뒤로는 안 봤대요. 그래서 그럼 네 몸 안 좋은 거라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유급 휴가로 해갖고 한 2-3일 건강검진 받고 하루 이틀 쉬고 오라고. 네. 이래 말하니까 이 친구도 정말 힘들었는지 그 다음 주 중에 한 이틀 정도 다녀왔거든요. 바로 나오는 결과에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고 이제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 가봐야 된다 했는데 그 뒤에 연락을 받았을 때도 다른 문제는 없었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덕후 친구가 더욱 불안해 하더라고요.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겪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실제인가 하면서 얘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친구한테 권유를 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불면증이 너무 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주 그런 거 본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정신병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하지만 나도 도저히 감당 안 될 때는 정신과 가서 수면 유도제를 얻어서 먹는다고. 그거 효과 좋다면서. 내가 볼 때는 네가 어떤 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온 거고 그게 며칠 가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니도 그런 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처방받아서 먹고 한 며칠 푹 자봐라고. 그럼 나을 거라고. 대신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아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권유를 했죠. 근데 덕후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었는지 또 그 말 듣자마자 그날 바로 가서 처방받았고 잠을 푹 잤대요. 또 효과를 봤대요. 예. 네, 그렇게 해갖고 건강이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똘끼도 돌아오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덕후 얼굴에 씌인 검은 안색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안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지인들 중에 간혹 얼굴색이 검게 변해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높은 확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제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아까도 말씀 또 드렸지만 이런 무속적인 거나 미신적인 것에 상당히 거부 반응을 표했던 시기여서 네. 지난날에 내가 봤던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얼굴이 검게 변해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상황 판단이 미숙이 나서 사고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아지겠지. 이제 애도 컨디션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 상태가 이전이랑 똑같아졌어요. 이제 똘끼랑 뭐 컨디션 이런 건 다 돌아왔어요. 예. 근데 여전히 얼굴색은 더더욱 검해지면서 주변에 이상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덕후 집 앞에서 맡았던 그 쓰레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참다 말했어요. 혹시 니 이거 냄새 안 나냐고. 근데 예전에 그 너희 집 앞에서 맡았던 이 냄새 난다고 지금. 닌 안 나냐 이러니까 덕후가 무슨 소리냐고. 나긴 뭐가 나냐고. 니 코가 썩은 거겠지 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현장에 아버지도 계셔가지고 아버지한테 혹시 여기 와보셔갖고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역시 니 코가 썩어서 나는 거다. 자기는 안 난다. 예. 그렇게 한 소리만 듣고 그 뒤로 덕후만 있으면 그 냄새가 나고 없으면 안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 혼자만 안다는데 참고 버티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10년도 10월 초에 덕후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만두냐 물어보기도 뭐 했던 게 정말 일거리가 최악으로 줄어가고 있었고 이전부터 조만간에 하고 싶은 공부하러 갈 거라고 계속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공부하러 갈 거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그 어학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 나라에서 교육받을 기간이랑 지낼 곳도 알아보고 있다면서 천천히 연말까지 일해가지고 모으는 거랑 나오는 퇴직금 가지고 아마 그 나라에서 한 1년 정도는 공부만 하고 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멋지다고. 너는 꼭 성공할 거라고. 나도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 최대한 빨리 같이 잘 돼보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불타오르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러 갈 거라는 그 말을 듣고 며칠 후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얀 속옷 같은 걸 입으신 백발에 이제 머리를 곱게 따은 할머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생김새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덕후랑 덕후 부모님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못 알아챈다고. 우리 덕후 좀 거기에 가게 하지 말라고 막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거의 한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꿨어요. 근데 제가 이걸 꿨다고 덕후한테 야, 내 꿈에 너희 할머니로 추정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유학 가지 말란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네. 정신 나간 사람이라 소리만 듣죠.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난 이래 힘든데 너는 유학을 가구나.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 뭔가 나쁜 마음이 심술이 나갖고 이런 개꿈을 꾸게 하구나 하고 무시하고 지냈어요. 그래 지냈는데 그 꿈을 꾸고 한 2주 정도 후부터는 저도 막 가위를 또 시게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위 눌리면 덕후가 말한 그대로예요. 제 위에 뭔가 검은 연기 같은 게 저 꾹 눌리고 있고 제가 아이씨 하면서 발악한 다음에 깨고 또 잠들려고 하면 또 눌리고 그러면서 저도 불면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면 유도제에 내성이 생겼는가 어느 시점부터는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이게. 근데 또 권장량 이상 먹으면 문제 생길까 봐 먹지는 못하겠고 제가 죽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모순스럽게도 제가 무속적으로 생각이 치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인가? 뭔가 신호를 주시는 건가? 괜히 내가 말 안 했다가 덕후 문제 생기면 내가 평생 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아니더라고. 내가 요즘에 일을 좀 빡세게 했나 보다 해가지고 저녁에 일하는 알바만 한 일주일 쉬면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사장님들한테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제는 심지어 가위를 눌리면서 그 검은 형상이 보이면서 환청도 들려요. 말해라고, 빨리 말해라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눌리고 깨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병든 닭마냥 회사 가고 구벅구벅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 덕후가 저한테 나가서 커담 하러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거기서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 할머니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꿈 내용을 이야기 드리니까 덕후는 할머니 모습을 모른대요. 자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게 뭔 개꿈이냐고. 네가 요즘에 무서운 거 뭐냐. 네가 몸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네가 일 좀 줄이고 몸 관리 좀 해라 하는데 저도 그때 또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맞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12월 중순쯤에 완전히 일이 없어졌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정리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원래 그 달 말까지 일하기로 했던 거를 급여를 쳐줘가지고 퇴직금이랑 같이 덕후는 중순쯤에 그만뒀고요. 이제 연말에 회식 한번 하자고 약속을 잡고 떠난 후로 덕후가 떠난 그날 그 다음 날인가부터는 제가 진짜 지옥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꿈 내용이 한 어촌 마을에 약간 높은 봉우리에서 제가 어촌 마을을 보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멀리서 검은 산이 꾸물꾸물거리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검은 산이. 그러면서 주위에는 엄청난 절규와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한참을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검은 산이 제한테 거의 다 다가왔을 때쯤에 보였던 장면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검은 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파도였고요. 그 물 사이에 빼곡히 사람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우와, 네. 그리고 그 파도가 제 앞에 바로 다가왔을 때 제 얼굴 바로 앞에는 창백하게 불어터진 얼굴을 한 덕후가 저를 엄청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 꿈을 회식하는 날까지 매일 꿨어요. 제가 그거를. 이쯤 되니까 이거 진짜 예산일 아니다 싶었지만 역시나 어찌겠어요.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을 좀 더 의사 처방 없이 제가 한 번치를 더 먹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렇게 해갖고 회식 날이 다가왔고 그날은 저희 누나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저희 어머니, 이제 덕분에 가족들 다 모여서 한 오리백숙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한참을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술 한잔 홀짝홀짝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올라갈 때쯤에 정말 뜬금없이 저희 친누나가 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예요. 저도 물론이고 모두가 벙 쪄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한테 욕을 좀 섞어가면서 뭐라 했죠. 이게 뭔 GX냐고 큰 소리 내니까 누나가 두 눈에 완전 쌍심지를 키면서 내가 언제 말하나 지켜보고 있었다고. 내 참다 내가 말하게 만드냐면서 대뜸 덕후 아버님한테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생기셨고 뭐 이렇게 생기셨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덕후 아버님께서 아니 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할머니가 요 근래에 아버님 꿈에 나오셔갖고 구역 못 가게 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건데요.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은 완전 벙치시는 거죠. 그게 맞았는가 봐요. 그때 상황이. 그 사이 누나는 또 제 등짝을 딱 날리면서 덕후야 난생 그런 일 처음 겪어봐갖고 무서워갖고 대처 못했겠지만 니는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었을 건데 빨리 말해갖고 처리해야 됐을 거 아니냐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제 제 부모님이랑 저는 난리가 났죠. 저희 누나가 이런 말 뱉으면 얼마 안 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팠거든요. 이제 그만 말해라고 뜯어 말렸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고 누나가 덕후 아버님한테 어머님 분이 몇 달 전부터 덕후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셨다고. 그러니까 덕후한테는 할머니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살짝 여쭤봤더만 덕후 일본으로 유학 간다면서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덕후 유학 가면 덕후 죽을 거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 근데 제가 이런 쪽으로 연관되면 안 돼서 말을 못했고 네.
제 동생한테 부탁해봐라 해서 보내놨더니 임마는 끝끝내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었다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큰일인 것 같아서 솔직히 내 죽을 듯이 아플 거 각오하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덕후한테 누나가 니도 살고 싶으면 유학 최소 2년 이상 미루라고. 그때 가서도 하고 싶은 공부해도 내가 봤을 때 니는 성공한다. 내 말 똑똑히 새겨두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제 부모님이 덕후 부모님한테 저희 누나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 누나랑 안면에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누나의 말에 신뢰를 가졌나 봐요. 네. 이제 그 뒤로 회식이 끝나고 이제 덕후를 만류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덕후도 이상한 경험을 되게 겪었고 누나가 되게 찜찜했는지 유학 일정을 잠시 잠정 중단하고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랑 애니 쪽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저희도 뭐 이래저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 안 가서 공익 공부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덕후랑 덕후 부모님이 하든지 모두 제가두시고 찾아오셨는가 봐요. 저희 집에. 진짜 고맙다고.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덕후도 하는 말이, 심지어 덕후는 2월 중순쯤에 일본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3월에 한 2주 정도는 일본 관광을 다닐 생각이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작이 그 동네였으면 아마 자신은 지금 저 난리 속에 있었을 거라고. 그러네. 예.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마치게 되고, 저희 누나는 이 지진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인 것부터 해갖고 한 4개월 정도 정말 거의 병원에서 지내다시피 하다가 도저히 안 됐는지 이제 그해 10월쯤에 해외로 이민을 가셨고요. 와, 예. 아직까지도 제가 그 뒤로 한 11년 가까이 페이스톡 말고는 얼굴을 못 보고는 있어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네. 친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부터 또 조금씩 한번 해드리고 싶고. 이게 아까 검은 게 몰려왔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아마 그거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렇죠. 저번에 어떤 분이 시들무 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참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까지 뭔가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셨나 봐요.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무지하게 그 당시에는 매우 싫어했었기 때문에 정말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있었던 터였던지라 저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었죠, 항상.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가 이제 친누님분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말씀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공개는 안 하셨을 테니까. 되게 많이 숨기고 있었고, 이야기함으로써 적지 않아 뭔가 안 좋은 일도 생길 만한 것들도 좀 거르고 있었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항상 의문점을 제가 제시하듯이 던졌듯이 저희 집에는 뭐가 못 들어온다라고 계속 네.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의문을 던졌던 부분이 누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풀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누나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걸을 거는 거르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서로 안부 물으면서. 누나도 막 왜 해외에서 그 역병도 걸려가지고 막 그런 아이고. 이유 때문에 조금 그런 핑계 대면서 이제 자주 연락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네. 팩트로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백묵님과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하실 또 친누님분도 계신데 좋은 일들만 제발 좀. 그 뒤로는 정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계속 쭉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묵님. 예,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친누님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는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랑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이제 친누님분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친누님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허락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백묵님과 또 친누님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